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와, 너무 심심해. 4시간, 아까 아침에 내려갈 때도 4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올라갈 때도, 지금 5시거든요? 퇴근 시간에 걸릴 것 같아요. 경부고속도로에 양재로 빠져나갈 때. 그래가지고 더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심심해서 켰는데 전기차로 바꿔야 되나봐요. 교통비가 너무 들어. 이거 부산까지 갈 때 톨비만 4만 몇천 원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왕복으로 하면은 9만 원 가까이 들고, 기름도 서울에서 만땅 채우고 출발하면은 부산 찍고 서울 다시 올라올 때 한 충청도쯤에서 한 번 더 넣어야 돼. 그러니까 거의 기름값도 한 15만원 들고 왔다 갔다 20만원씩 들더라고요. 전기차를 사고 싶은데, 제가 이 차가 렉스턴 스포츠 칸이거든요. 저는 그냥 무조건 큰 걸 좋아해가지고 이걸 샀는데, 전기차를 사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근데 전기차 중에 큰 게 없잖아요. 포드에서 미국 차 전기 픽업 트럭 나왔다고 막 하는데, 저는 외제차는 안 삽니다. 굳이. 네, 그렇습니다. 제가 부산 왜 갔다 오냐면은 지금 대출 받고 오는 길이에요. 부산에 수영구에 광안리 해수욕장 있죠? 광안리 해수욕장 바로 앞에 걸어서 한 1, 2분 정도? 한 200m? 200~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그 오피스텔을 낙찰받아가지고 1억 3,600인가 1억 3,500인가 그쯤에 받았어요. 이제 감정가는 2억이었는데 지금 시세로 봤을 때는 한 1억 7, 8천 정도로 떨어졌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시세보다 한 20% 정도 싸게 산 거죠. 지금 나와 있는 시세보다 그렇게 산 건데, 그거를 지금 대출로 실행하고 가는 길입니다. 대출은 한 1억 900만 원이 나왔고요. 이자는 6%. 네, 그렇게 해가지고 풀피로 전세 1억 5천에 내놨다가 1,000만 원 깎아서 1억 4천에 할 생각인데, 지금 요새 전세를 안 찾나봐요. 그리고 부산이 요새 분위기가 안 좋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더욱더 부산 쪽으로 투자를 저는 좀 가는데, 왜냐면 남들이 팔 때, 남들이 무서워할 때 사고, 남들이 이제 막 열광할 때 그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여기는 나중에 올란다고 해도 팔고 싶진 않아요. 광안리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냥 여유 되면은 그냥 임차인이 나가고 나면은 제가 쓸까도 생각 중이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임대 맞추지 말고 제가 쓸까도 생각 중입니다. 어차피 부산에 제가 자주 가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은 가서 좀 지낼 곳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좀 아깝나? 아무튼 그래요. 제가 이 물건을 낙찰받은 게 그러니까 2억짜리, 감정가 2억짜리가 두 번 떨어져서 64%니까 1억 2,800일 때 1억 3,500? 1억 3,600? 그 가격 주고 산 건데도 아무도 안 들어. 저 혼자 단독 입찰이었어요. 단독 입찰. 그러니까 그만큼 부산은 지금 투자 수요가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 거 되게 많이 좀 소개시켜 드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좀 무슨 소리야? 지금 소리 들렸나? 소리 들리셨어요? 지금 앞차 타이어 펑크 난 것 같은데? 갑자기 펑 했어. 뭐야? 이상한데? 아무튼 깜짝 놀랐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물건을 지금 타이밍에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산이 인구가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줄고 있어 봐야 옆에 창원 있고 김해 있고 울산 있고, 부산도 위성도시들이 있잖아요. 서울 인구가 줄고 있지만 경기도 인구는 늘고 있듯이 부산 일부는 줄고 있지만 그 옆에 위성도시들은 인구는 늘고 있거든요.
사실 부산이 인구가 줄기 때문에 부산을 투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진짜 욕하고 싶죠. 진짜 욕 나오죠. 바보.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세보다 한 20% 싸게 산 거예요. 시세가 1억 7, 8천 정도. 네, 저는 1억 3,500에 샀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자랑하려고 이게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보시면은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 뭐 인천, 경기,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부산에 딱 입찰을 하러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인 분들이시거나 자영업자 분들이시거나 하루를 빼야 되는데, 하루를 뺀다고 해서 내가 그걸 100% 낙찰받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은 쉽게 도전하기가 어려워.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영남권에 계신 분들만 많이 도전을 하신단 말이에요. 부산 물건들은 뭐 부산뿐만이 아니고 울산도 그렇고. 근데 저는 영남권에서 지금 부산 거밖에 지금 거의 부산 거만 도전을 하니까 부산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 이 물건을 받았다고 해서 월세를 받게 되면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있죠. 뭐 전등이 나갔다든지 뭐 고장나면 또 고쳐드려야 되고 할 것도 있는데, 전세를 주면은 사실 그런 거를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제가 부산 물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 전세로 맞췄어요. 뭐 그냥 연락도 안 와. 당연히 연락 안 오죠. 전세 세입자들이 뭐 연락이 오겠어요. 그냥 계약할 때쯤 돼가지고 이제 계약을 연장하겠다, 끝내겠다, 뭐 이런 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중간에 연락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서울 거 사나 부산 거 사나 인천 거 사나 어차피 내가 2억에 산 게 3억 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2억, 그리고 또 싸게 살려면은 2억짜리를 1억 5천에 사면 되는 거잖아. 근데 수도권 물건들은 2억짜리 1억 5천에 사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20%, 30%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게 수도권에 진짜 쉽지 않아. 근데 오히려 부산 쪽에는 20-30% 시세 대비 20-30%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부산 물건을 좋아하고, 지금 제가 그 낙찰받은 오피스텔이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 복층인데 그 다락 형식의 복층이 아니고 20층짜리 오피스텔인데 19층과 20층을 한 번에 쓰는 거야. 그 특이한 복층이에요. 특이한 복층이고, 아직 그 점유자분께서 저한테 아직 인도를 안 해주셔가지고 저는 내부를 아직 사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잔금을 내고 나서 비밀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해야겠죠. 원래 있던 임차인분도 임차권을 설정하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이셨어. 2천만원의 소액 임차인이셔서 후순인데도 그냥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2천만원을 다 받아가시는 분이라 가지고, 그런 분들은 뭐 본인 돈 다 챙겨 가시는 거니까 막 그렇게 적대적으로 하시지도 않고, 또 부산뿐이 아니고 판교에 사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 일 때문에 발령 받으셔가지고 부산에 잠깐 계시느라고 이제 여기 있으셨던 건데, 나이도 저보다 조금 연배도 위이신 것 같고, 그리고 화이트 칼라 직종에 계신 분이고 좀 인텔리신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은 어떤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으시고, 젠틀하세요. 통화하는 거 보면은 알잖아요. 젠틀하시고, 임차권 때문에 돈도 다 받아가시고, 그러니까 말도 잘 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돈을 다 받아가시는 분들은 저하고 적대적으로 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분도 명도확인서를 저한테 받아가야 법원에서 임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자루를, 그분의 2천만 원에 대한 칼자루를 제가 쥐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저한테 적대적으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임차인이 있어서 돈을 다 받아가는 물건 있죠. 또 그런 걸 또 선호합니다. 명도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명도하기 부산 물건인데, 우리 집이랑 굉장히 먼 물건인데 명도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부산 법원에 가가지고 명도 저기 강제 이행 막 써야 되고 막 하는 게 굉장히 좀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 돈을 다 받아가는 선순위일 수도 있고 후순위지만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받아가시는 분이면은 좋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하시는 게 편하죠. 결국 뭐야? 대충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경매하시는 분들의 한 80% 정도는 깨끗한 물건 좋아하세요. 깨끗하다는 게, 그러니까 정말로 물리적으로 깨끗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 뭔가 깨끗해서 아무것도 없는, 선순위 임차인도 없는 그런 거 좋아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게 원래 집주인이 살고 계셔서 그 집주인을 명도해야 되는 경우가 꽤나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명도 비용도 따로, 이사 비용도 따로 들죠. 그분이 또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왜 안 나가겠다고 버티냐면은 자기 집 일단 경매로 난리였잖아. 그 말이 뭐냐면은 돈이 지금 없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은 이분은 지금 경매 당한 그 집에서 한 달, 두 달이라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보증금 1,000만원, 2,000만원도 없으실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월세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명도하기가 쉽지가 않아. 저도 예전에 한번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수산물이었나? 아무튼 그 과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도매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런 분 명도를 하는데 이게 사업하시는 분이라 그나마 조금 말이 잘 통해가지고 이사비를 20평짜리 아파트였는데도 이사비를 한 300만원 정도 챙겨 드렸어요. 뭐 명도 강제 집행하느니 그것도 비용 드는데 그냥 이사비 드리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말도 잘 통하고, 이제 여성분이셨거든요. 중년의 여성분이셨는데 뭐 이사비 드리는 게 낫죠. 그럼 뭐 강제 집행해서 뭐해? 그냥 말 잘 통하면 이사비 드리고 내보내드리는 게 훨씬 낫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차 권리 볼 때도 돈 다 받아가는 임차인이 있는 게 좋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뭐 횡설수설을 했네. 뭐 더 얘기할 거 없나? 아직 한참 아직 집까지 가는데 한참 남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합시다. 근데 또 돈을 떼먹히고는 억울한 임차인이 있는 거는 또 하면은 조금 또 골치 아프죠. 그분은 또 우리한테 적대적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데 내쫓으려 그러니까 내 집이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대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는 지방물건 하라고 좀 추천 많이 드리고 싶어요. 광역시 너무 소도시 말고 광역시급 되면은 그래도 수요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광역시급 되는 물건들 많이 해드리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부산을 추천을 드리는 게, 제가 서울 사람이고 부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데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게, 사실 네이버 부동산만 보면은 세대수가 어느 정도 큰 오피스텔, 아파트 뭐 이런 거는 네이버로 다 나오잖아. 굳이 그거 뭐 막 인정해가지고 막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시세보다 한참 싸게 사면은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오케이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시세보다 거의 4천만원 가까이 싸게 샀죠. 그러니까 시세가 1억 8천이라고 그냥 봤을 때 4천만원 가까이 싸게 샀으니까, 이게 그리고 5년 6년 정도, 아니지 한 7년 된 것 같다,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 7년 정도 된 오피스텔이 뭐 망가져 있을 게 뭐가 그렇게 있겠어요. 뭐 침대 시트 정도 갈고 뭐 TV 같은 거 뭐 갈아야 되나 모르겠어요. 그런 거 뭐 픽해봐야 뭐 몇십만원?
200만 원 나올 거고, 관리비 체납이 있어봐야 뭐 오피스텔이 얼마나 나오겠어. 체납이래. 체납 맞지? 체납 맞죠? 체납된 관리비가 한 1-200만 원, 제가 알아보니까 한 70만 원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최대로 해봐야 뭐 1-200만 원 정도일 거고. 또 변수가 있을 수가 있나? 왜냐면은 그렇게 돈 받아 나가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분들이 거기에 해코지를 할 가능성은 없어요. 가끔씩 막 벽에 똥 치워놓고 막 진짜 막 다 막 케이블 끊어놓고 막 문짝 부셔놓고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유튜브에나 나오는 얘기고, 이렇게 뭐 자기가 손해보는 게 좀 있죠. 귀찮은 게 좀 있지. 임차인분들도 그 판교뿐인데 막 부산 와가지고 또 돈 받고 하려면 귀찮잖아요. 그런 귀찮음 말고, 수고스러움 말고, 돈으로 손해보는 게 없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막 그렇게 해코지하고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세대수가 어느 정도 있는 거, 네이버로 다 조사할 수 있는 거, 임차인이 돈 다 받아 나가는 거, 이렇게 하면은 정말 대충 하면 돼요. 전 이번 오피스텔도 사실 진짜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임장 안 했어요. 이게 월요일에 있었나 그랬거든요. 일요일날 술 먹고 집에 일찍 들어왔어. 일요일이니까. 그래도 한 9시 반 10시쯤 집에 들어와서 자다가 잠이 들었다가, 술도 많이 안 먹어서 맥주 한두 잔? 잠이 들었다가 한 새벽 2시 3시쯤 깼어. 왜냐면은 이 물건이 머릿속에 계속 아른거리는 거야. 이거 하고 싶은데 바닷가에 있는 오피스텔 사고 싶잖아요. 저 같은 서울 촌놈은 바닷가에 있는 오피스텔 뭔가 로망이란 말이야. 그렇다고 제주도 거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못하고, 부산에 해운대에 있는 오피스텔도 작년에 한번 썼다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새벽 한 4시쯤 한 2시쯤 일어나서 고민 한참 하다가 4시쯤 출발했어. 그래가지고 한 8시 정도에 도착해가지고 저기 동부지번 법원이 담벼락이 이렇게 높게 있어요. 담벼락이 한 3m, 4m 정도 담벼락이 있어. 거기 밑에 차 대놓고 그 실선 그려져 있는 데 있잖아요. 지역 주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있죠. 근데 거기 비어있는 데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차 대놓고 한 3시간, 2시간, 4시간 그냥 차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썼는데 된 거야.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죠, 사실. 좀 아쉽죠. 그냥 최저가에 쓸걸 한 1,000만 원 더 썼어. 그냥 뭐 그건 욕심이고 그건 농담이고요. 싸게만 썼으면 됐어. 싸게만 썼으면 됐고, 이거는 무조건 먹을 거니까. 그죠? 이 물건이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뭐 정말 영화 부산인가? 그 영화 있잖아요. 해일 나가지고 막 부산 물에 잠기는 거. 그런 상황이 있지 않고서야 제가 쓴 이 물건이 실패할 가능성이 없죠. 진짜로 실패한다면은 내가 쓴 1억 3,500보다 그 오피스텔 가격이 더 떨어져야 되는 건데, 거의 가능성 없죠. 그죠? 여러분들도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거 유튜브 백날 보고 뭐 이렇게 경매집 백날 가봐야 실행 안 하면 의미도 없어. 그냥 10번 써가지고 한 2-3번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수도권에서는 10번 쓰면 진짜 한 번 될까 말까 일 거예요. 그냥 보통 물건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래도 좀 가격표 써있고 경쟁자가 훨씬 덜한 걸 추천드리지만, 그냥 평범한 물건은 10번 써서 수도권에 있는 평범한 물건은 10번 중에 한 번 낙찰되면 잘 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부산 내려오면은 제가 오늘 쓴 이 오피스텔도 평범한 물건이잖아요. 아무런 권리관계 이상 없는 깨끗한 물건인데도 시세보다 한참 낮게 샀죠? 이거 왜 자꾸 흔들리니? 네, 아무튼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